결석축은 그냥 주요 유형이에요. 많이 등장을 하는 거라서. 자, 문제에서 이제 그 y는 그 x제곱에 이차함수 제일 중요한 게 뭐지? 이차함수 가장 중요한 게 뭐지? 손절자인데 뭐지? 축이지 축. 항상 그것부터 관심 있게 보는 거. 항상 축을 체크하는 습관이 되게 중요하다. 이 친구는 대칭 축이 얼마짜리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한 번에 잡아내세요. 안전제곱 막 묶어서 안전제곱 만들면 매우 서운합니다.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 있고요. 대칭 축이 2a짜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누가 뭐라 해도 최소값이죠? 최소값은 요 x에다 여기다가 2a를 여기다가 대입하시면은 최소값이 나와요. 그래서 x에다 2a를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으면은요. 이제 4a 제곱 만들어지고요. 2a가 들어가시면 마이너스 8a 제곱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뒤에 16a가 그대로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이게 최소값이니까요. 마이너스 4a 제곱에다가 더하기 16a에다가 요까지가 최소값인데 그 문제에서 최소값을 뭐라고 하겠대? f a라고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관계식을 주신 거죠. 문제에서 최소값을 fa라고 하겠다. 요게 fa식이다. 요거 이제 한 번 더 해달라는 소리예요. 근데 fa가 다시 a에 대한 이차함수 구조가 되면서 최고차 함계수가 마이너스짜리이기 때문에 위로 볼록한 포물선의 모습이 한 번 더 나오죠. 얘가 이제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가 되고 a를 x로 생각하면 돼요. 마음속으로.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고 이 그래프 어디로 볼록? 위로 볼록. 대칭 축은 얼마짜리죠? 축 얼마짜리야? 축 얼마짜리야? 축 얼마이고? 2지, 그지? 이거 요 a가 그냥 x로 생각하면 된다니까. a에 대한 이차함수라고 이제. 위로 볼록한 포물선, 대칭 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축이 2니까 이렇게 된 건데 거기 조건 보이지? a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 0에서부터 3까지라고 하니까 야 그러면은 a가 이게 잘라달라는 얘기구나. 여기가 2인데 0에서 3까지이기 때문에 0이 약간 더 왼쪽에 놓여져 있고 3이 가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a가 x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까지 우리 눈에 보일 겁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가 가장 높은 꼭대기 최대값이고요. 이쪽이 제일 낮죠? 최소값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찾고자 했던 최대값은 a 대신에 2를 대입하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2를 퐁당퐁당 빠뜨려 주시면 마이너스 16, 30이니까 16, 5를 빼니까 11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최소값은 너무 쉽다. 0 대입하면 최소값이 나오는 거죠. 사라지고 여기는 마이너스 5다. 이렇게 혹시 보이나? 이렇게 최대 최소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문제니까 놓치지 마세요. 많이 등장을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28번 가지요. 그러니까 복습하셔야 되고요. 진짜로요. 그지? 그런 습관을 만드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528번. 여전히 별표 많이 만날 때 될 거다. 약간 치환하는 구조입니다. 치환해서 범위 찾기.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치환해서 범위를 찾아야 돼. 이거를 뭐 전개하는 사람은 없을 거고요. 거기 나와 있는 식대로 보시면은 y는 이 마이너스 2에다가 똑같이 생긴 애가 하나가 전체가 제곱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12에다가 또 똑같은 애가 들어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의 그 최대값이 3이라고 해요. 최대값이 3이다. 근데 여기서 여기 똑같은 게 이거를 전개하면 사실 4차 함수기 때문에 풀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이 안에 들어있는 친구가 똑같은 애가 두 개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거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문자로 바꿔치기 하시는데 치환하시는데 거기 들어있는 애가 누구냐면 x제곱에 마이너스 4x에다가 플러스 6이라는 애가 여기 들어있잖아요. 요거를 보세요. 요거를 뭐 좋아하는 문자 t라고 합시다. t. 치환을 하는 겁니다. 그럼 치환을 해주면 요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게 y는 이렇게 되고 자 마이너스 2t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12t가 되고 그 다음 플러스 k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근데 꼭 명심해야 돼. 이런 것 때문에 실수를 하는데 이렇게 항상 뭔가 니네가 치환을 해서 뭔가 좀 이게 간결하게 모습을 바꾸는 건 되게 좋은데 항상 이런 치환을 거칠 때는 니네가 새롭게 만들어낸 이 문자 있잖아. 그 문자의 범위를 반드시 고려하셔야 돼. 이 범위를. 그래서 내가 이제 부탁하는 건 이거야. 이 치환을 꼭 식으로 해야 돼. 알았지? 이거 적어야 돼.
이거 마음속으로 치환하면 안 된다고. 나중에 학년이 올라가면 계속 막혀. 우리는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한 도입부를 배우는 거야. 고3 애들도 수학 되게 잘하는 애들도 치환 다 시고를 한단 말이야. 복잡해지니까, 그치? 자, 치환했지. 얘를 가지고 와서 얘들아, 여기에 누구의 범위가 반드시 필요해? 새롭게 만들어낸 누구? 이 t의 범위가 반드시 필요한 거야. t의 범위가. 그걸 구하셔야 돼. 잠깐. 근데 봐봐. t는 여기서 다시 한번 넣어볼게. t는 x제곱에 마이너스 4x에다가 플러스 6이라고 치환을 했잖아. 자, 봐봐. 이 t의 범위가 필요한데, 야, t는 몇 차 함수로 구성이 돼 있어? 2차 함수로 구성되어 있잖아. 다시 이 그래프 그려야 돼. 알았지? 거기서 이 그래프를 그려서 t의 범위를 알아내셔야 돼. 알겠지? 그려볼게. 봐봐. 이거 어디로 블록하시고, 아래로 블록하시고, 오랜만에 오늘 대답도 안 하시네요. 자, 여기 x 얼마죠? 축 얼마죠? 2짜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최초의 범위가 없어요. x의 범위가 없어요. 그럼 이 그래프 다 보겠다는 소리예요. 이 그래프는요. 이게 x니까요. x에 대한 2차 함수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찾아봐도 알겠지만 x의 범위는 없잖아요. 그럼 x의 범위가 없다는 건 x는 모든 수라는 소리예요. 이 그래프는 다 보입니다. 쭉 올라가요. 계속. 그러면은 여기가 그냥 단순하게 최소값이라고 주장을 하면 되지 않겠니? 중3처럼? 그치? 그러면은 자, 최소값.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은 얼마가 돼? 4가 4그냥 4인가? 그치? 여기 4네 4. 2에 1이요? 아니요? 2네? 네가 4면 제가 그렇게 잘했어요. 내가 됐어요. 나 널 믿었던 거야. 2지 2. 그치? 그러면 얘들아 이 2가 누구의 최소값이야? 아니야. 누구야? 누구? 어떤 문자의 범위? 어떤 문자의 최소값이 그렇지 t의 최소값이란 말이야. t의 최소값. 그러면은 이 그림 보고 나서 말해봐. t의 범위는 누구보다? 2보다. 이게 적혀야 돼. 이렇게. 그치. t는 2보다 크거나 같다. t는 최소값을 2로 갖는다. 이렇게 체크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 포인트를 기억하셔야 돼요. 치환을 했으면 치환한 그래프를 그려서 새롭게 만들어낸 문자의 범위를 구한다. 근데 저 t가 니네 마음속에서 많이 보던 y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어? y 값의 범위지. 함수 값의 범위인 거지. 근데 얘가 이 그래프는 쭉 내려가다가 최소값 2를 가지고 올라가요 이런 뜻이기 때문에 t의 범위가 이게 접혀야 돼요. 이게. 그럼 다시 이제 주인공으로 오세요. 얘는 어디로 블록합니까? 위로 블록합니다. 그럼 감사해요. 대칭 축이 얼마짜리죠? 뽀뽀 3인가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여기가 최대값 아닐까라고 주장을 했겠죠. 근데 t가 얼마 이상이래요? 2 이상이니까 t가 2가 요 정도에 있겠네. 그러니까 이거는 RPM 정도니까 이렇게 주는 겁니다. t가 2 이상이니까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보였던 거죠. 여기서부터 요렇게 우리 눈에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하 여기가 최대값이구나. 진짜 최대값이구나. 근데 최대값이 아까 문제에서 얼마나 그랬지? 얘가 주인공 아니야. 근데 얘가 최대값이 3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가 3이 나와야 한다 이런 뜻인 거야. 이거는 치환해서 범위 잡은 거고 얘가 주인공 함수인데 얘가 문제에서 말하는 함수인데 얘가 최대값이 3이니까 여기가 3이 돼야 된다 이 뜻이 되는 거고 t 대신에 3을 넣었을 때 3이 나오면 게임이 끝납니다. 여기다가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갑니다. 여기다가 3을 넣어요. 그러면 2, 9, 18이니까 마이너스 18 만들어지고 여기다 3 넣으시면은 36 만들어지고 플러스 k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묘기 계산하시면 18거든. 넘기면은 k는 마이너스 15가 되겠다. 이렇게 문제를 푼다는 거야. 지금 이 문제는 이 범위를 안 잡아도 운 좋게 맞거든.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보는 거니까 최대값 여기가 똑같잖아, 그치? 근데 이 범위 안 잡은 사람들은 시험에서 틀린단 말이야. 학교생들은 절대 여기를 똑같이 이렇게 잡히게 절대 안 주죠. 그치? 그래서 그거를 좀 예민하게 보셔야 돼. 간단하게 메모할 거 있으면 하시고 하나만 더 해주세요. 529번입니다. 아래 한 번 더 있어요. 한 번 더 해볼게요. 한 번만 더 봐봐. 한 번 더 해볼게요. 529. 잘 쉬었니? 근데 웃기 오랜만에 만나는 거 아니니? 토요일날 하루 휴강을 했었죠? 와. 야, 엄마가 얘기했을 거 아니야. 야, 오늘 휴강이래. 그때 기분이 어땠어?
아니 이게 시기 이럴 다른 수가. 선생님 어떻게 그래요? 저는 장담하고 친구들한테 학원 간다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는 학원에 있었는데요. 이게 뭐 너희들은 아직 중학생인데 그치? 고등학생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학원은요. 계속 언니 맞잖아 그날. 그치? 너희만 희망을 한 거야. 불쌍해서 하루 쉬어라. 당연히 갈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날 집에 좀 일정 있는 사람이 5명 있어가지고요. 많지가 않았는데 그거 막 따져야 되는 거라서 강의방을 하고 시험 대비 때 우리 주말에 공부 좀 더 합시다. 보니까 시험이 대충 한 수요일, 목요일 정도에 다 끝나는 것 같아요. 7월 첫 주. 그때 끝나는 것 같아서 그 주에 이제 토요일 휴학을 하겠습니다. 시험 잘 보셔야 되죠? 잘 보면. 나도 이제 시험을 봐야 자, 요거 한번 해볼게. 요거 이 친구의 실수도 그 사람인데 똑같은 문제인데 요거 한번 다시 한번 봐봐. 우리가 또 기출 문제 연습 몇 개 할 거 아니야? 이거 되게 많이 나오는 건데. 근데 봐봐. 여기서 또 치환을 할 때 얘들아, 보통 애들이 이렇게 똑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치환을 하는데 상관없어. 상관없는데, 근데 치환할까? 자, 여기서 내가 치환을 한다. 이거 전개하면 안 된다 이거. 내가 여기서 x제곱에 더하기 2x에다가 요거 그냥 평소랑 똑같이 t라고 치환을 할게요. 그러면은 이 함수가 좀 이뻐지거든. 이제 더 이상 가차함수 구조가 아니고 얘가 이제 y는 이렇게 되는데 자, 요 줄친 게 t인 거야. 얘는 그러면은 자 t-1의 제곱 만들어지고 자 플러스 2t가 만들어지고 요까지 깔끔하게 쓸 수가 있고요. 요거 전개해버리면은 t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t랑 2t 없어지네. 그럼 1에다가 마삼하니까 요렇게밖에 안 되거든. 그치?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자, 우리가 지금 뭘 했다? 우리가 뭐 했다? 치환했다. 치환했으면 반드시 뭐 찾아야 된다. 반드시 범위를 찾아야 된다 이거야. 좀 이렇게 치환하면 반드시 범위를 찾아야 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자, 보세요. 요거 이렇게 치환했죠? 그쵸? 다시 이쪽에다 적을게요. 내가 지금 t를 뭐라고 치환했냐면 x제곱에 더하기 2x라고 치환을 했거든요. 근데 최초의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에서부터 1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범위를 가지고 이 t의 범위를 알아내셔야 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x의 범위가 그래서 이 x의 범위가 저 2차 함수를 타고 t의 범위를 만드는 거야. 요걸 이해하셔야 돼. 근데 봐봐. 얘는 몇 차 함수고 2차 함수고 어디를 블록하냐면 아래를 블록하고 대칭축이 얼마짜리냐면 x가 마이너스 1인 것도 확인할 수 있고 근데 최초의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에서부터 1까지 바라보세요 이랬거든요. 그럼 저 그래프를 자르셔야 돼요. 마이너스 2에서 1까지를 잘라볼게. 자 마이너스 2니까 뭐 왼쪽으로 한 칸 정도가 밀려 있을 것 같고요. 근데 1까지니까 두 칸 가셔야 됩니다. 화끈하게 이렇게 잡으세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럼 여기가 우선 제일 높아 보이고 여기가 가장 낮아 보이죠? 그쵸? 지금은 요 범위가 바로 누구의 범위인가요? 저 범위가 저게 t의 범위입니다. 저게 요 함수의 요 2차 함수의 함수값의 바운더리가 이렇게 체크된다는 거야. 이 범위를 잡아서 여기로 가져오셔야 돼. 치환한 새로운 함수예요. 알겠지? 이 흐름을 잘 기억하셔야 돼. 그러면은 자 보자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 너무 예쁘다. 여기 3이네, 그지?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마일 대입하시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1 되는구나. 그래서 알아낸 사실은 t의 범위는 가장 낮을 때 마이너스 1까지 가시는 거고 가장 높을 때 3까지 가신다 이거야. 그 범위를 여기다가 꼭 가지고 오셔야 돼. 그치? 치환한 함수의 새로운 문자의 범위를 저렇게 구하시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t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 가질 수 있다라고 체크하셔야 되고 다시 이 그래프 그려서 이 범위에서 맥스와 미니멈을 구하시면 돼. 근데 이건 또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 아니겠어? 이렇게
요 함수도 있는 거죠. t에 대한 2차 함수. 대칭 축이 얼마짜리입니까? 요거 1차 없습니다. 0짜리죠, 그죠? 가운데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축이 가운데 1차 함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됐는데 마이너스 1부터 봐야 되기 때문에 요 정도에 아마 마이너스 1이 있을 거고요. t는 마이너스 1. 오른쪽으로 3칸이니까 화끈하게 멀리 가세요. 이렇게. 멀리 가시면 우리 눈에 보이는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보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다가 여기까지 보이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찾고자 했던 최대값인 거죠. 진짜가. 여기가 최소값 미니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답은 t 대신에 3을 집어넣으시면 9에서 2 빼니까 최대값은 7이고요. 최소값은 뭐 0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최소값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다.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하자. 앞으로 계속 만나는 문제다. 알았지? 치환했는데 범위 못 잡으면은 최대값, 최소값 중에 보통 하나가 안 나온다. 알았지? 이상하다. 왜 꼭지점인데 왜 최소값 어떻게 구해? 이 느낌밖에 오는 거. 그래서 이거 잡아내셔야 합니다. 본인 생각대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530번) 한번 다시 한번 고쳐보라고 맡겨보겠습니다. 이걸 풀 거 그랬네. 아래쪽에 또 하나 있었는데 똑같은 문제인데 뭐. 이제 53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533번에 볼게요, 이제. 그러니까 뭐, 쌤 식을 따라뵙기라는 게 아니야, 얘들아. 이게 메모하는 연습부터 좀 많이 해. 이게 설명을 들었을 때,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느낌이 들면은, 그거를 본인 생각으로 문장처럼 적는 게 제일 좋아. 그래서 집에 가서 그 문장 한 줄 보고 다시 푸는 거야. 식을 따라뵙기는 거는 정말 중위권 아이들의 학습이에요. 아시겠죠? 따라뵙고 집에 가서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보통 애들은, 이제 잘하는 애들은 그냥 이렇게 말풍선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하여 그렇게 딱 한 문장으로 적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보고 다시 푸는 거예요. 안 되면 강의 다시 보시면 되잖아요. 그쵸? 매일 편집해서 올려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그쵸? 거의 뭐 들어오는 인간들이 오는 것 같은데. 근데 많이 들어오나요? 한 번도 안 들어봤죠, 아직? 쌤은 성실하게 계속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강의를. 가입이 안 돼요? 그럼 유튜브로 들어가시면 거기 다 올라갑니다. 두 개 같이 올리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가입이 왜 안 되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대부분 다 가입을 했는데 가입이 안 되는 사람들은 쌤 우리 유튜브 채널 들어가세요, 거기. 우리 학원 그냥 이름 검색하시면 거기 나옵니다. 중등부 N반 거기 재생 등록 보시면 거기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실수는 뭐지? 실수의 특징. 이거는 알아요. 기다려, 오빠 알아. 그걸 모르면 이거는 거의 그냥 멍멍이지. 계속 지금 몇 달 동안 하고 있는데 왜 모른다고? 예전에 기억나. 예전에 동물원 갔을 때 내가 어떤 진짜 그 유모차 타고 있는 진짜 어린 정말 너무 귀여운 애가 하나 있었거든. 우리 모르는 사람이지 지나가다. 근데 호랑이가 알잖아. 거기 호랑이 알지? 거기 서울대 보통 에버랜드에 가면 호랑이 가끔 나오잖아. 걔 되게 보기 힘들거든. 걔 나와서 이렇게 막 걸어오는 거야. 이렇게 우와. 근데 그 애기가 유모차 보고 딱 보더니 뭐뭐 이래. 다 뭐뭐야. 옆에서 가다가 또 걔 따라가봤거든. 근데 그 옆에 가면 또 막 칙탁 이런 거 있잖아. 표범 이런 거 있잖아. 걔 누워있잖아. 보더니 뭐뭐. 걔는 다 뭐뭐야. 고양이도 뭐뭐야.
그냥 걔네들한테는 다 똑같아. 다 멍멍이야. 실수. 제곱은 0이랑 같거나 큰 거. 오케이. 두 번째. 두 번째. 네네. 와. 이거는 두 번째가 있어요. 있어요. 오. 설레국소수가 그 포인트. 자기 자신과 동일하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니까. 이 두 가지가 너네가 1학기 중간고사 때 써야 되는 거야. 아. 이거 한 몇 년 하면 되는 거야, 이거? 앞으로 얼마나 더 하면 이거 이렇게 들어가, 머릿속에? 3년? 4년. 4년? 그렇군요. 돌고래 아니에요? 예? 돌고래. 돌고래가 IQ가 얼마야? 70은 오, 막 60, 70이래잖아. 그럼 아리랑 바다 가봤니? 제가 좀 바다 좋아해요. 거기 가면 약간 좀 친구들아 뭐 어디 있어? 나는 여기서 잘 살고 있어. 이런 생각 안 들어. 좀 들긴 해요. 들지 그거 봐봐. 그러니까 이게 봐봐. 그 실수라는 말이 나와 있어. X, Y, Z. 되게 중요한 조건이야 이게. 실수라는 말 나와 있으면은 실수는 제곱하면 절대 0 이상 음수가 못 나온다는 걸 잊지 말어. 알았지? 이거 가지고 정말 많은 걸 해결해. 정말. 그래서 이거 가지고 많은 걸 해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얘가 제일 작아질 때 어디까지 작아질 수 있어? 이런 질문을 하면은 이게 몇 차식이야 전체적으로? 2차식이니까 저거부터 해야 돼. 완전 저거부터 만들어야 돼. 하자.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에 x제곱 여기 마이너스 2x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x제곱에다가 한 끼모로 주시고 잠시 닫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4로 묶어버릴까요? y제곱에 1y 적어주시고 잠시 좀 멀지 해주시고요. 그 다음 이거 2분의 1로 묶어버리겠습니다. z제곱이랑 z를 2분의 1로 묶어 들어가죠. 얘는 그러면 2분의 1로 묶었으니까 얘가 z제곱에다가 더하기 4z 하시면은 원래 식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항이 5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제일 작아질 수 있는 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이 크거나 같다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크거나 같다는 건 같을 때가 최소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완전 제곱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1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똑같이 마이너스 1 처리해주면 변화 없고요. 이것은 4분의 1이 필요합니다. 요거 1의 반띵에 제곱해야 완전 제곱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4분의 1 더한 것 같지만 앞에 4가 붙어있기 때문에 1을 더한 거예요. 한 번 더 1을 빼주시면 원래 식과 똑같고 여기는 더하기 4를 하면 똑같아 완전 제곱 만들어지면 돼. 이게 2이거든. 뒤에다가 이렇게 빼면은 원래 식과 변화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앞에 친구가 이제 x-1의 제곱이 만들어진 거고요. 그러니까 4배가 붙어 있어서 얘가 y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까지 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2분의 1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z 더하기 2의 제곱 만들어지고 뿅뿅뿅뿅 하시면은 이렇게 만들어지시는 겁니다. x, y, z가 다 실수였기 때문에 실수를 제곱하는 애들은 절대 음수가 못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0 이상일 것이고 이것도 0 이상일 것이고 이것도 제곱 붙어 있고 양수니까 절대 음수 될 수 없거든요. 뒤에 1만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앞에가 최소가 될 때라는 게 얘도 빵이고 얘도 빵이고 얘도 빵일 때가 전체적으로 최소가 됩니다. 최소값은 얼마냐? 1 이러시면 되고 언제인지까지 물어보죠. 이 식은 언제 최소가 되는 거냐면 이게 다 빵빵빵일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x가 1인 순간 그리고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인 순간 그 다음에 z는 마이너스 2 이런 값을 가질 때 요 식은 최소가 되며 최소값은 1이다. 여기까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최소값이 1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처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실수제곱은 절대 음수가 못 나와요. 잊지 마세요. 533번이었습니다. 508m까지 끝나요. 이거는 본인한테 한번 맡겨볼게요. 얘가 똑같은 문제라서. 37번으로 갑니다. 오, 뒤에 두개 적혀 있을 때 한 번에 지금 이렇게 기분이 되게 좋은데요. 자, 또 보겠습니다. 오, 이거 중요하죠? 537번. 칠사병 전설이라 그거 안 보니? 뭐예요? 설마. 들어는 봤는데 진짜네.
보세요. 이 2차 방정식이 그 실근 알파 베타를 갖는데요. 그래서 그 질문이 알파 플러스 1에다가 이제 베타 플러스 1이라는 식을 주면서 이 친구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최소값을 구하시고 이런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A의 범위를 줬네요. A는 0보다는 큰데 1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습니다. 자, 먼저 이제 뭐 근거계수 관계도 되게 많이 보이고 여러 가지가 많이 보이고 뭐 최소값 물어보니까 뭐 2차 함수 구조 아니겠냐 이거야. 자, 우선은 요거 전개를 좀 할게. 기본 매뉴얼대로 가자고. 전개하면 얘가 알파 베타 되고 알파 되고 베타 되고 플러스 1 만들어지는데 에이 설마 근거계수 안 쓴 사람이 있겠어요 이게? 썼겠지. 알파 플러스 베타는 2a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파 베타는 그냥 요거 이제 1분의 요거 가시면 되니까 얘가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4a 제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 넣으시면 되겠네. 그래서 알파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4a 제곱이 들어가시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자 플러스 2a로 보시면 되고 뒤에 1이 붙어 있는 겁니다. 이 친구의 최소값 질문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마음속으로 그냥 a라는 문자에 대한 2차 함수로 보이시면 됩니다. 위로 불로. 그래서 그려주시고. 그리고 대칭 축은 센터에 잡혀 있을 텐데 얘가 마이너스 2 이거분의 이거니까 대칭 축은 얼마가 되냐면은 4분의 1이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근데 a 값에 범위가 있었습니다. a가 0보다는 큰데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는데 요 가운데 센터가 a가 4분의 1이거든. 그러면은 요 정도의 0이 있었을 거고 조금 더 작죠 이게. 그 다음에 1은 좀 멀리 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여기는 빵꾸 뚫어주시고 여기는 막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프는 여기 뚫려서 이렇게 가다가 여기까지 이렇게 보인다는 느낌이 되겠습니다. 최소값은 여기가 맞네요, 그죠? 최소값 제일 낮은 포인트죠. 그래서 최소값은 A가 1인 순간 답이라고 체크하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1을 넣으시면 됩니다. 얘가 그럼 최소값이 마이너스 4에다가 플러스 2에다가 플러스 1 돼버리면서 이렇게 나온다. 자, 쌤이 놓친 게 뭘까요? 뭐 답은 맞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게 맨 처음에 이 방정식이 무슨 근을 갖는데 이 실근을 갖는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요거 한 변씩부터 반드시 써야 돼. 실근을 갖는다고 그랬잖아. 그러면은 요거 판별식을 먼저 가는 게 맞다고. 요거 이제 약속 판별식 얘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이 0 이상이 돼야 돼요. 요거 이제 어차피 짝수기 때문에 짝수 판별식을 한번 갑시다. 얘가 이제 a제곱에 만들어지고 그 다음 마이너스 ac 들어가는 거라서 이 뒤에가 더하기 4a제곱 만들어지죠? 이게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요. 판별식이 실근이. 근데 이제 계산해보면 이게 5a제곱이거든. 그렇죠? 5a제곱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원래가 실수잖아. a는 허수는 아니잖아. 그치? 실수니까 실수를 제곱하면 0 이상이 맞고 5배에도 맞아서 이게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실근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보통 학교 내신에서 판별식을 만약에 안 쓰잖아요. 안 쓰면 답이 틀려요. 그리고 네가 안 쓰고 푼 그 답이 객관식 성질이 무조건 있어요. 그러니까 잘 풀었다고 하고 집에 와서 엄마 나 잘 본 것 같은데 한 개 아니면 2개 틀린 것 같은데 채점을 해봤더니 다 나가는 거예요. 5개 나가죠. 그게 이런 거 안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근이란 말이 실근을 가지면 이런 말이 있었는데 판별식을 안 쓴다? 그러면은 거기서 한번 걸리게 만들어요. 학교 시험이랑. 이거 연습하는 교재니까 맞은 거지 지금.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 실근 나왔는데 판별식 조건을 안 주면 선생님들은 거기를 판단하고 싶어 하거든. 이거 줬을까 이거? 이거 안 주면 틀리게 하자. 이 느낌이라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뭐 딱 시험 끝나자마자 톡 오잖아요. 쌤 저 잘 본 것 같은데요. 이따 채점 아직 안 해봤는데 한 개 아닌 2개인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연락이 없죠. 없어요. 오후에 연락이 안 와요. 왜냐? 채점해봤거든. 4개 틀린 거야. 더워. 뭐지? 애들한테 야 이거 다 4번 아니야? 걔도 그러지. 그치 4번이지 이런단 말이야 서로. 애들한테 물어봐. 잘하는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아 이거 판별식 때문에 범위가 달라져. 둘이서 뜨아. 야 이거는 0일 수 있어. 뜨아. 이러면서 내기가 나가는 거야. 내기가. 올해도 몇 명 그랬었어. 다음 이제 40번대로 갑시다. 40번 다 있죠. 540번 갈게요. 이제 우리가 되게 싫어하는 활용 느낌의 문제들입니다. 문장식 활용, 도형의 활용 이런 거 되게 싫죠. 다 싫지만 유난히 싫죠 얘네들은. 540번입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면 이런 그림인 거예요. 그림을 대충 그려보면요. 옆으로 약간 비스님이 그릴게요. 이렇게 이게 정사각형입니다. 약간 사선으로 보고 있는 건데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이렇게 10짜리 정사각형이 있었는데 이 왼쪽 오른쪽을 구부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부려요. 뭐 접는 거죠. 이렇게 접어서 그렇게 뭔가를 만든대요. 접어주면 얘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죠. 이렇게 올라와서 뭐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고, 그래서 앞에서 봤을 때 그런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얘네가 얼마를 구부린다 그랬냐면은, 그죠? 얼마 구부린지는 모르죠. 그거를 아마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구부리는 길이를 x라고 하겠습니다. 이쪽에도 딱 구부리는 길이를 똑같은 길이를 접는다 그랬기 때문에 뭔지 알겠지, 그지? 그랬을 때, 자, 색칠한 단면이 어딘지 보입니다. 여기 말하는 거죠. 여기 앞에서 봐요. 단면. 이 단면 넓이가 당연히 최대가 되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최대 넓이를 계산해봐라. 끝났습니다. 이 단면 넓이라는 거는 원래 이 전체의 길이가 10이었는데 이쪽에 x랑 이쪽에 x를 둘 다 빼야 되기 때문에 이쪽은 10에서 2x를 2개 빼주시면 되고요. 이 x 길이가 그대로 접혀 올라오는 거라서 이 높이 역할을 하는 게 여전히 x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단면 넓이를 내가 대문자 s라고 해버리면 어차피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x에다가 10-2x를 곱하면 되시죠.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놓치면 안 되는 게 여기다가 이 범위를 좀 적었으면 좋겠어. 우리 지금 기본 개념 하는 거 아니겠냐. 근데 어차피 x 길이라서 0보다는 커야 돼. 근데 아까 이만큼 전체의 길이가 10이었잖아, 그치? 근데 x가 이쪽 두 개 적은 거잖아. 그치? 그럼 x가 누구를 넘지는 못하겠다. 이 5를 못 넘지, 그치? 그치? 5가 돼버리면은 이게 딱 가운데 둘 다 없애버리는 거거든, 저거를. 또는 없애면 안 되죠. 이 뒤사각이 안 만들어지죠. 이렇게 접으면 그냥 5로 접어봐. 5로 접어, 이렇게. 길이가 10인데 이게 5 접으면 그냥 이렇게 포개어지는 거 아니에요? 단면이 안 만들어지지. 그럴 수 있는 거고, 혹은 여기서 보셔도 됩니다. 요 길이가 10-2x죠? 그쵸? 그럼 당연히 10-2x 가로 길이기 때문에 요 10-2x가 0보다 커야 되는 게 기정사실이에요. 그래서 2x가 넘어가서 2 나누시면은 요 범위까지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 길이도 0보다는 커야죠. 그래서 여기다가 꼭 이걸 적으셔야 돼요. 본인 문제풀이를 보시고요. 이 범위가 만약에 안 적혀 있으면은 정말 슬프게도 서술형에선 감점이에요. 알겠죠? 이거는 마이너스 1점 아니 2점 깎아버린다고요. 이 범위 없다. 야, 이거 없으면 감점이다 라고 주는 겁니다. 항상 이 문자의 범위, 2차 함수의 포인트는 그거입니다. 고일 2차 함수는 x의 범위가 있다고. 중3 2차 함수 범위가 없다고. 이 둘의 차이점인데 이 범위를 안 적어버리면은 대부분 감점입니다. 이제 심각하면 막 2점, 3점까지 깎아버리기도 해. 5점 만점짜리.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되는데 이거 전개해도 괜찮아요. 전개하시면 얘가 마이너스 2x 제곱에 자 10x로 볼 수가 있고요. 이 범위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 범위를요. 이 그래프는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 만들어집니다. 대칭 축이 얼마냐? 이게 뭐야? 4분의 10이니까 대칭 축이 2분의 5짜리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0에서부터 5까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0이 왼쪽에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딱 센터가 2분의 5니까요. 약간 이렇게 범위가 잡힐 것 같습니다. 좌우 대칭 정도. 그래서 그래프는 여기 빵꾸뽕, 여기 빵꾸뽕, 요렇게 우리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가 최대값이고요. x가 2분의 5인 순간 최대를 갖습니다. 뭐 여기다 넣어도 괜찮고 여기다 넣어도 괜찮아요. 최대값은 그래서 x에다가 여기다 넣을게요. 위에다가 2분의 5를 넣어주시고요. 여기다 2분의 5 집어넣으면은 이게 5를 빼야 되니까 곱하기 5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 저 단면 넓이의 최대값은 2분의 25다. 이거 하나 물어보지 않을까, 그지? 이게 넓이 S네. S 구하신 거고, 그때의 이런 뜻이죠. 그때의. 물바지의 높이. 그러니까 그때의 여기. X가 얼마냐? 아이고, 다 구했네. 얼마니? 2분의 5인 순간이었지. 그래서 X가 높이가 2분의 5인 순간에 이 단면 넓이는 맥스가 되어요. 이런 뜻입니다. 풀이 과정을 잘 설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좀 길게 보시기를 바래요. 나중에 잘해야죠, 그죠? 학력 올라갈수록 계속 잘해야죠. 실력 계속 좋아져야 됩니다. 42번을 가겠습니다. 한번 그림 한번 이거 활용 문제 같을 또 한번 읽어봐. 42번. 그 드라마 있잖아요. 참교육인가? 그것도 봐야겠어. 나중에 혹시나 학교 선생님한테 까부는 애들 있어. 아니 한 명이 겁나 까먹기는 아니, 중1 애들이라고 아직 그냥 아무 생각 없으니까 막 까부기도 하는데 중3 정도 되면은 선생님한테 진짜 까불어? 시원이 가고요. 시원해요, 시원해요. 진짜 막 대들고 막 그래? 아니 대들어 선생님한테? 예. 네. 선생님 뭐라 그래? 선생님. 사실관계서 아 상교육 받아야 돼. 얘가 말을 하나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렇구나. 좀 들어봐시고. 말 좀 들어. 너는 빨리 피자를 사리니까 너는 그만부터 들어. 돈을 가져왔어요. 뭘 가졌어? 돈? 돈 돈을 가져왔다고? 돈. 아니, 돈을. 저돈 가져왔대. 나이스. 설마 책 가져왔다 얘기한 건 아닐 거 아니야? 야 진짜 그러는구나. 야, 왜 선생님한테 까부니? 왜 그러니? 아직 생활 기록부의 위험을 모르나 봐요. 아 근데 그런 것도 있는데 그 학교 선생님들도 답답하시겠다. 혼도 못 내잖아. 그러니까 그렇지? 진짜. 때리고 싶은데 생기부에 쓰이면 안 돼. 그러니까 뭐 너희 뭐 부모님 세대나 이제 쌤 세대 같은 경우는 진짜 학교 가서 맞는 게 당연하거든. 가면서 그냥 담임 만나면 한 대 맞는 거야. 그냥 왜 때리냐 물어보면은 그냥 너는 그냥 때리고 싶다 이렇게 가면 때리고 가신다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런 걸 좀 나는 되게 생각하는 게 선생님들도 악의 없이 때리셨어. 좀 그랬으면 그래서 되게 관계가 되게 좋았어 담임이랑. 맨날 때리는데. 이거 그런 거 대나무 이렇게 아주 얇은 대나무 이렇게 샥샥 이런 거 알아? 그런 거 있잖아. 그 로마 시대 노예 때리는 거 있잖아. 착직 같은 거 있잖아. 그걸 들고 다니시면서 후드러면서 다니는 애들이 오! 이러면서 막 피해 다니시는 거야. 뭐 걸리지 마! 이러면서 막 계속 뭐 이렇게 핑핑. 그 바람 소리 나는 거 있잖아. 아주 얇은 대나무. 진짜 따갑거든, 그거. 차라리 그랬으면 오. 왜 때려요? 왜 때려요, 선생님? 그러면은 너는 생기기 재수없다고 때린대. 진짜니까. 진짜 짜증나! 뭐 그러면 막. 짜증나면 내가 선생님 막 이러면서 막 그럼 때리고 막. 그래 솔직히 재밌었어. 되게 재밌었어. 아니 근데 조금 국어과도 좀 해야 될 것 같아. 자, 선생님 얼마나 인생이 좀 답답하실까. 자, 요거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어떤 직각삼각형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요. 근데 문제에서 지금 얘네가 뭐라 그랬냐면 거기다가 그런 밭을 만들대요. 넓이가 최대가 되고 싶대요. 이 밭 넓이가 최대가 되게 만들어주는 둘레를 계산해봐라. 이렇게 지금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 이건 되게 중요하다. 알았지?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발목을 볼 수 있냐 이거야. 정말 이제 이거를 못 봐버리면 이게 만약에 잘 안 보이잖아? 그러면 나중에 수학이 그냥 너무 괴로워. 정말 계속 얘 때문에 짜증나고 막
도형만 들어가면 얘를 건들거든. 보통 고2 고3 수학들이. 이따가도 고3 애들이랑 수능특강 풀어야 되는데 아까 다 풀어봤거든 나도. 보통 나는 1시부터 4시까지 수학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저 끝에서 계속 하는 거예요. 하루에 3시간씩은 해요. 근데 나보다 공부 안 하지 수학 공부를. 나 하루에 무조건 3시간 이상은 하는데. 근데 풀다 보니까 계속 얘예요. 고3 고형이 말입니다. 이거를 못 보는 고3 애들은 고2 애들은 너무 답답한 거예요. 풀 수 있는데 보이질 않아요. 자, 이 그림 봐봐.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지? 이 큰 삼각형이랑 요 조그만한 삼각형이랑 어때? 닮았다 이거야. 이거를 알아내셔야 돼. 이것만. 근데 봐봐. 여기서 요 큰 거랑 좀 작게 그릴게. 요 제일 큰 거랑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애 하나 보이잖아요. 이게 닮았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잘 보세요. 요 길이가 8이고 요 길이가 10이잖아요. 이게 몇 대 몇입니까 이게? 8대 10이잖아, 그지? 근데 이거를 축소해 놓은 그림이라서 여기서 요렇게 했을 때 요 핑크 두 개의 비율도 이 노랭이 두 개의 비율과 똑같아요. 이게 안 보이면 안 돼요. 8대 10이라는 거예요. 4대 5라는 소리죠. 여기서 4대 5니까 여기도 4대 5가 되는 거라고요. 4대 5. 그러면 내가 여기 이름을 한번 줘볼게. 여기서 내가 요 길이를 예를 들어서 이거를 4K라 그러면 이만큼 길이가 몇 K가 돼야 돼? 이러면 된단 말이야. 이거를 쓰면 된다고 그냥. 그러면 여기다가 그림에다 기입을 할게. 그럼 내가 이만큼의 길이를 4K라 이름을 주면 요만큼의 길이가 5K가 되신다 이거잖아. 그치? 4대 5니까 비율적인 부분이. 근데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전체의 길이가 8이니까 요만큼의 길이가 4K이기 때문에 야 이것도 쓸 수 있구나. 이만큼의 길이는 자 어디에서? 8에서 누구를 빼면 되겠다. 요것만 적으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은 가로 길이가 5K, 세로가 8마 4K가 될 거야. 넓이 그냥 가로 세로 곱하면 넓이잖아 이제. 그래서 넓이를 쓰는 거지. 넓이를 S라고 했을 때 저 함수 저 밭의 넓이의 값은요. 이제 5K에다가 여기다가 이 8-4K를 그냥 곱하기만 하시면 됩니다. 얘가 넓이야. 이 넓이가 맥스가 되겠죠. 최대가 되게 만들어봐라. 이런 식입니다. 2차 함수죠. 2차 함수. 잘 보세요. 여기다가 K 범위 적어야 됩니다. 당연히 이제 K가 길이기 때문에 0보다 클 것이고요. 근데 이제 요 4K가 요 8-4K 보이지 이거? 8-4K. 이 8-4K도 0보다는 커야 돼요. 그죠? 여기 길이 나누죠, 그죠? 넘긴 다음에 나누시면은 K가 2보다 작다는 것도 한 개 나오고요. 또 보세요. 요 길이가 5K인데 당연히 이것도 5K인데 5K가 누구보다도 작아야 돼요. 10보다도 작아야 되죠. 똑같은 것만 나오네요. K가 2보다 작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K는 길이기 때문에 0보단 커야 되는데 누구보단 작아야 한다. 2보단 작아야 한다. 이 범위를 또 안 쓰면 당첨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새로운 K의 바운더리는 0보다는 큰데 2보다는 작아요 라고 이거를 적어주셔야 돼요. 이게 큰 역할을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저게 큰 역할을 해요. 알겠죠? 새로운 문자 도입을 했으면 그 문자의 범위에 신경 써라. 이게 기본 개념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전개 좀 하면은 뭐 이렇게 전개하시면은 얘가 이렇게 하니까 아마 마이너스 20K제곱 만들어지고 이렇게 전개하시면은 플러스 40K가 만들어지는데 요거 그냥 2차 함수라고 이거. 위로 블록이지. 이거 K를 그냥 마음속으로 X로 생각하면 돼. K에 대한 2차 함수. 위로 블록하시고 대칭 축은 짝짝 K가 1인 순간이라는 걸 알게 되고요. 축 바로 나오죠 이제. 그쵸? 그 다음에 요 범위만 바라보기 때문에 아마도 좌우 대칭 구조로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2가 돼야지 딱 가운데가 1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는 여기 빵꾸뽕, 여기 빵꾸뽕, 뽕뽕, 뽕뽕, 뽕뽕뽕뽕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게 넓이다. 넓이 함수이다. 여기가 최대라는 게 눈에 보이죠?
그래서 K가 1인 순간 저 밭 넓이 최대가 되고요. 여기다가 1을 집어 넣으시면은 이것도 모두 괜찮습니다. 20이 됐죠? 요게 그 밭의 넓이의 최대값. 언제 그러냐? 언제 그러냐? K가 얼마인 순간? 1인 순간 밭 넓이가 최대값. K가 1이란 말은 요거 길이가 5가 되는 것이고요. K가 1 되기 때문에 요 길이가 4가 되는 순간 5, 4, 20 이게 최대값이라는 거예요. 그 둘레 물어봤죠? 둘레는 요거 2개 더하시고 요거 2개 더하시면 되니까요. 5에다가 4를 더하면 9인데 2배 하시면 답입니다. 답은 18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얘들아 초반에 먼 미래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고1부터 시작해 이게. 이걸 못 보면 참 난감해. 알았지? 보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 또 보이다 보면 계속 보여. 처음에 안 보이는 거지. 좋아요. 그 다음에 42번 됐습니다. 43번 또 해보죠. 말이 되면 아니에요. 문장입니다. 문장식 그려. 43번입니다. 자, 그 어떤 그 A라는 패키지에 뭐 상품이 있대요. 모르겠어요. 어느 상품인가요? 맞네요. 최대 45명까지 예약자를 받고요. 예약자 수에 따라서 상품 가격이 정해진다. 그럴까? 예약자가 30명 이하면은 상품 가격은 5만 원이고요. 예약자가 30명에서 1명씩 증가할 때마다 상품 가격은 1,000원씩 할인됩니다. 예약 신청이 완료되면은 가격을 확정합니다. 총 판매 금액이요. 언제 최대가 돼야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자, 보세요. 45명까지 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그 예약자 수를요. 몇 명 예약한지 모르니까 이걸 X명 예약했다고 생각을 할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 X가 몇 명인지가 되게 중요한 거네요, 지금. 그렇죠? 자, 첫 번째 보세요. 첫 번째로 만약에 X가 그냥 30명보다 작거나 같다고 생각을 합시다. 뭐라 그랬어요? 30명 이하인 경우는 상품 가격이 한 명당 얼마냐? 이게 한 명당 가격이겠지, 그치? 여행 상품이니까, 그치? 한 명당 5만 원. 그러면 뭐 X가 30 이하일 때는 그 판매 금액은 그냥 5만 원짜리가 X명 들어온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 예약자가 30명 이하인 경우는 상품 가격은 5만 원이다. 그렇죠. 그래서 5만 원짜리가 X명한테 판매가 되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케이스로 X가 30보다 크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 이렇게 하자. 이게 더 나을 것 같다. 우선 이거 그냥 한 문자로 가지 말고 이렇게 해볼게. 그 예약자 수가 그냥 기본적으로 30명에다가 X명이 더 들어왔다고 생각을 할게. 이게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케이스로 만약에 이게 30명이 오잖아. 딱 30명이 온 거야. 그럼 할인을 못 받아. 할인 못 받잖아. 그치? 그럼 30명이 왔어. 이 30명은 한 명당 얼마야? 각 패키지 가격이 5만 원이지. 그러면 그냥 30명이 딱 와버리면은 5만 원에다가 30을 곱해주니까요. 이게 얼마예요? 15만 원인가요? 150만 원인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튼 150만 원이 만들어집니다. 요게 이제 30명 올 텐데 좀 더 와야 돈을 벌지 않겠어.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이제 30 더하기 X명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더 왔죠. 30명이 왔는데 X명이 더 왔는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약간 할인을 받아요. 할인을. 그러면 약간 판매금액 달라지겠죠. 보세요. 근데 그러니까 한 명이 더 들어올 때마다 전체 가격이 1,000원씩 깎이는 거예요? 아니 그냥 한 명당 그 개인 가격. 걔네가 이제 1,000원씩 다 할인받는 거지 이렇게. 그치?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뭐. 그 봐봐. 30 더하기 X명이 오는 거야. 이번에는 30명보다 더 왔어요. 이렇게 돼버리면은요. 자 보세요. 한 명당 가격이 원래 한 명당 가격이 5만 원이었는데 자 X명이 더 왔어. 얼마 할인받는 거야? 1,000 X원 할인받는 거지.
한 명 더 올 때마다 1,000원씩 할인해 준다며. 1000X. 그렇지. 그러면은 5만 원에서 1000X만큼 이게 새로운 패키지 가격이 생기죠. 저게 한 명당 가격이죠. 이해되시죠 이거? 그죠? 근데 이런 애가 몇 명이 왔습니다. 몇 명 왔습니다. 30도. 그렇죠. 이만큼 사람이 온 겁니다. 여기다가 이게 30 더하기 X를 딱 곱해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이게 한 명당 가격, 이게 그 들어온 사람 수가 되겠습니다. 둘이 곱해버리면 그게 판매 금액, 총 금액이 나옵니다. 정비해 좀 할까요? 이렇게 정비, 요거 최대한 묶어버려요. 요거 이제 마이너스 1000으로 묶어버리면, 이 앞에 것만. 그럼 이제 얘가 X에다가 마이너스 50 만들어지는 거고, 이 뒤쪽에는 X 더하기 30이 그대로 붙어 있는 거야. 마이너스 1000은 이따 마지막에 하자. 요거 이제 앞쪽에다가 마이너스 1000 가만 냅두고요. 요거 전개를 좀 하셔도 괜찮고, 이게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0x에다가 마이너스 1500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전개가 됐고요. 이 안에 것만 잘 들여다보시면 되는데, 잘 봐봐. 앞에 음수가 곱해 있으니까 이게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야. 위로 블록한 2차 함수거든. 근데 대칭 축은 저 안에 것만 보셔도 돼. 대칭 축이 10짜리거든, 10.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 함수의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은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가운데 대칭 축이 x가 10인 걸 알게 되니까요. x가 10인 순간에 이게 최대값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10명 더 와야 된다는 거예요. 10명이 더 오면 가격을 조금 할인해주긴 하지만 돈은 제일 많이 벌어요. 근데 11명 더 오거나 덜 오면 돈을 조금 덜 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답은 끝났습니다. 예약자 몇 명이어야지 판매 금액이 맥스일까요? 몇 명? 몇 명? 10명이면 이미 왔잖아 이게. 40명. 10명 대답할까 봐 물어본 건데. 생각을 좀 하고 있자. 알았지? 괜히 물어보겠니? 30명이 온 상태에서 X명 더 왔다고 생각한 거 아니야. 근데 X가 10일 때가 맥스니까 총 40명. 그러니까 10명 더 가잖아. 이 뜻인 거죠. 돈을 제일 많이 벌잖아. 원래 그런 거예요. 그 할인하면은 가격을 다운해서 팔잖아. 근데 판매량이 늘어나거든.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너무 많이 팔면, 이거는 사람이 오면 올수록 가격이 더 다운되거든, 지금. 너무 많이 받으면 안 된다. 45명 받으면 얼마? 여기서 예를 들어 1,000원씩 받으면 이게 50명 받으면 다운이야. 50명 더 받으면 저거 판매 금액 그냥 5만 원에서 5만 원 할인되잖아. 판매료가 없는 거야. 그래서 너무 많이 받으면 안 돼, 이거. 한 명씩 더 올 때마다 모든 사람들의 가격이 1,000원씩 다운되거든, 지금. 그렇잖아. 그럼 한 100명 가면 돈 받고 들어가는 거야. 주세요. 주세요. 그런 거 아니다. 말이 안 되는 거야. 다음에는 550번대로 가보겠습니다. 52번 보시죠. 2차 함수 좀 극복이 좀 된 상태에서 이쪽 끝났으면 좋겠다. 이번 거 하고 내신 중3 애들 내신 준비를 하겠지만 수준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세요. 552번입니다.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먼저 그 함수를 줬어요. y는 x제곱에 마이너스 2ax에다가 더하기 4b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요, 얘가 x축이랑도 접하고요. 그 다음에 y는 또 다른 그 1차 함수가 하나 있거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라는 직선이 하나 있는데 둘 다 접한대. 요 주인공 2차 함수는 얘는 이 x축이랑도 접하고 요 1차 함수랑도 접한다 얘기를 한 거야. 우리는 그러면 접한다 그러면 연립해서 중근 갖는다가 포인트지 뭐.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연립을 좀 더 하셔야 돼. 나중에 안 할 수 있나요?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랑 x축이 접했다는 말은 그냥 방정식 풀었을 때라는 거죠. x제곱에 마이너스 2ax에다가 플러스 4b는 0 이거를 풀었을 때 요 2차 방정식이 이게 중근을 가져야 얘가 x축이랑 접하게 됩니다. 모습은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이렇게 돼야지 중근을 갖는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판별식 갑시다. 짝수 판별식 가시면 되겠다. 얘는 그러면은
a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b가 되는데요. 연계가 됩니다. 우선은 딱 냅두세요. 이게 첫 번째 연계식이었습니다. a제곱 마이너스 4b는 연계가 됩니다. 짝수 판별식 쓴 거고, 두 번째는 얘랑 요 1차 함수가 또 접해야 돼요. 연립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2차 함수 마이너스 2ax 더하기 4b는 마이너스 2x 연립을 하시고, 얘도 중근을 가져야지, 그렇지? 중근을 가져야 접하는 거예요. 넘기세요. 넘겨주세요. 얘는 그러면은 x 제곱에 요거 마이너스 1좀 묶어버리자. 여기 마이너스 2ax였기 때문에 a 적어서 여기 닫으면 괜찮고요. 이게 플러스 2x로 넘어오니까요. 이렇게 처리하면 똑같은 식입니다. 그 다음 원래 4b가 있었는데 마스터가 넘어갔어. 플러스 4가 되면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얘도 중근을 가져야 해요. 그래서 판별식이 또 연대해야 됩니다. 요거 판별식을 한번 적어볼까요? 그것도 짝수 판별식 하려고 2로 뽑은 거다. 그럼 또 얘만 먼저 제곱하시고 a-1만 제곱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c 가시고, 그 마이너스 4b에다가 마이너스 4가 되겠다. 연대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식이 두 개 나온 거야. 그냥 연립하면 돼 이제. 이거 고민할 게 뭐가 있겠어? 여기서 이제 4b가, 그죠? 이거 정리하면 얘가 현재 4b가 a제곱이랑 같은 상태인데, 여기도 뭐 4b가 보이는데 참을 수가 없잖아. a제곱을 넣어야지 뭐. 그러면 다시 한번 적어보면은 이게 a-1의 제곱 가만히 냅두시고요. 4b를 a제곱으로 바꿔치기 합니다. 그럼 얘가 이제 이렇게 바뀌고요. 마사가 연대가 되는데, 이거 a제곱 사라지지 않을까 이거? 사라지지? 이거 정리하니까 무기 몇 A야 이거? 예. 마이너스 2A지 그치? 1에다가 4를 빼니까 얼마야 요즘? 마삼이 제로잖아. 따라서 우선은 A값은 마이너스 2분의 3인 게 확보. 제곱하시면서 어렵다. 4분의 9. 그럼 얘가 이제 4분의 9. 그러면 B는 또 4분의 1 곱하시면 되니까 B는 16분의 9. 물어보는 게 뭐야? 몇 번을 보고 있어? 아, 됐지, 그지? 16분의 9니까 요 두 개 나누기 하셔서 계산하시면 된다는 거야. 안 어렵지, 그지? 558번? 그 아래 거고 553번은 똑같은 유형이니까 계산을 두세 번 연습을 좀 하시면 됩니다. (557번) 한번 보실래요? (557번입니다) 자, 그 문제에서 그 fx라는 2차 함수는 얘가 이제 x제곱에 플러스 ax에다가 플러스 b라는 2차 함수를 주셨고요. 자, 가족권 한번 보세요. 가족권에서 f-2는 f4랑 똑같다 그래서 본인 풀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조건에서는 x의 범위가 이제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를 들여다봤을 때 저희 fx 함수의 최대값이 이제 20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a 더하기 b를 구해봐라 뭐 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별건 없는데 별것도 없는데 혹시 이걸 여기다가 이제 여기다 마이너스에 넣고 이렇게 넣었을까봐 쌤이 하는 말이야.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될 수학이야, 그렇지? 그냥 대입하라는 뜻이 아니지 저게. 앞으로 계속 그럴 거야. 대입하고 똑같은 게 아니라 얘들아 이게 우리한테 무슨 정보 주는 거야 이게? 저게 무슨 정보를 주는 거야? 축을 주는 거야 저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조금 생각하고 들어가길 바라는 거야. 대입이나 할까? 아 이렇게 하면 수학이 안 되잖아. 계속 안 될 거란 말이야. 봐봐. 아래로 볼로가 홈런스는 있어. 근데 함수값이 똑같아. 마이너스 2가 들어갔을 때 여기 함수값이야. 4가 들어갔을 때 함수값이 똑같대. 이런 그림 아니겠냐 이거야. 야 그러면 당연히 가운데가 얼마겠니?
이거를 주는 건데 이거를 못 알아차리면 안 돼. 집어넣어서 똑같다고 푸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선은 얘는 저 함수의 가운데 대칭 축이 1이라는 정보 조건과 함께 주신 거다. 그럼 축이 나왔으면은 이제 그래프 그리는 거야. 그리고 이게 진짜 이러면 안 되는 게 너무 많이 보이거든. 잠깐 이거 넣고 넣어서 둘 중에 하나, 야 이렇게 들어가면 진짜 안 돼. 그러니까 막 이게 x 범위 줄 때 양 끝에 거 넣는 애들 있거든 이렇게. 그렇지? 그거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푸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래프 대칭 축이 잡혔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다시 한번 그려봐. 축이 여기가 가운데가 1인 걸 알았는데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를 바라보는 거라서 내가 보기에 마삼이 좀 멀리 있거든 이렇게. 3이 좀 가까이 있어야 되거든 이렇게 돼 보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래프가 보일 거라서 그러니까 최대값은 누가 몰아야 돼? 여기가 제일 높죠. 최대값이죠. 여기가 20이구나.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받아낸 두 번째 정보 조건은 뭐냐면 마삼 들어갔을 때가 맥스고 20이구나. 그걸 주신 거예요. 그럼 F-3이 20이라고 쓰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식을 계산을 해야죠. 우선 대칭축이 1이었기 때문에 최고차 계수까지 1인 거 너무 좋다. 그래서 이제 fx 함수식은 최고차 계수 1 생략하시고 대칭축이 1이었기 때문에 x-1의 제곱에 플러스 뭐 b라고 하세요. b 아직 뭔지 모르잖아요. 여기만 구하시면 게임이 끝날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낸 정보 조건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하시면 20이 돼야 됩니다. 집어넣어요. 그럼 f-3은 여기다가 마삼이 들어가 버리면 4의 제곱이니까 16입니다. 그러면 16에다가 플러스 b를 하게 되는데 요 값이 현재 20이 되어야 한다. 이 뜻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b 값이라는 거는 4인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f 결정. 그래서 요거 이제 fx 함수가 x-1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4가 되신 겁니다. 아까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뭐 a 더하기 b를 묻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물어봤죠? 이렇게 가세요. 보세요. f1이 바로 얼마나 알아냈냐면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4거든. 그치? f1이 4잖아. 근데 어차피 이게 이거랑 똑같은 식이 돼야 되니까 여기다 1 집어넣어도 4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저기다 1 대입하시면은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값이 현재 스코어 4가 되는 거라서 내가 찾고자 했던 a, b 값은 더할 건 3이다. 이런 식으로 구합니다. 각자 안 구하셔도 되고요. 이 는 거로 게임 끝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앞으로 잘 기억하란 말이야. 이렇게 물어볼 때 있잖아. 이 각각 못 구하면 어떡할래? 그런 상황 있다니까. 이게 시험에서 봤는데 문제에서 2a 더하기 b가 얼마야? 라고 묻는 거야. 그럼 이 사람 마음이 a를 구하고 b를 구해서 a 두 배하고 b를 더해야지. 이렇게 풀리면 좋겠어. 근데 안 풀리는 게 있다고. 그냥 제가 나올 때가 있단 말이야. 2a 더하기 b는 구할 수 있는데 a 값, b 값을 각각 못 구할 때가 있어. 그러니까 저렇게 물어보는 건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기억하셔야 돼. 알았지? 다음 558번을 갑니다. 558번. 문제 읽으세요. 내시고. 자, 그 A, B라는 애가 그 직선 위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얘가 직선 위로 움직인다는 게 직선 위에 거기서 그 선 위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선보가 위에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도형 위로 움직인다는 거는 도형 위에 걸려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우선은 얘가 이제 A, B라는 점을 이 직선이 지나는 뜻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이 A, B를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다. 지나는 점이니까. 첫 번째 관계식은 a-3b에다가 플러스 4는 0이 되겠다. 뭐 딱 잡아놔야죠. 관계식입니다. 그 다음에 질문이 뭐냐면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거 떼가 된 거죠. 떼. 여기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의 최소값을 구하셔라. 뭐 그런 질문이에요. 이 친구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 니네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문자가 두 개니까 이게 다변수니까 안 되고요. 이거 정리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한 문자를 바꿔보려고. 또 b 대신에 뭐 3분의 넣으면 성격 이상한 거고요. a는 가만 냅두시고 요거 두 개 넘겨주셔서 아마 이렇게 바꾸는 게 좀 정상적인 연습 같습니다. 여기다 집어넣는 게 좋겠죠. a자리에다가요. 집어넣어버리면 이게 문자가 하나로 통일이 됩니다. 그래서 a 대신에 이렇게 3b-4가 대입이 되고 그거 제곱하시고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는 거라서 정리한 다음에 정리 좀 합시다. 이거 9b제곱인데 b제곱 빼야 되잖아요. 그럼 8b제곱이죠. 요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24b 되지 않을까요? 상수항이 16이 생기죠.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이걸 최소값 구하라는 거네. 요게 이제 또 아래로 볼록한 폼을 쓰는 구조라서 얘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b에 대한 2차 함수. 대칭 축은 마이너스 2 이거분의 이거가 되니까 16분의 24. 2분의 3이네. 대칭 축이 b는 2분의 3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최소값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여기다 2분의 3을 대입하시면은 야 이거 어렵네요. 값을 구하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2분의 3을 넣으세요. 그러면 이게 8 곱하기 4분의 9 빼기 24 곱하기 2분의 3 그 다음에 더하기 16 이렇게 돼버리면서 뿅뿅 18 짜짜짜 마이너스 36 이거지 더하기 16 이렇게 돼버리니까 30단위가 이거 최소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야. 여기 구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치? 뭘 놓쳤을까 또? 이거 감점인데? 뭘 놓쳤을까? 범위가 누구의 범위? 그 범위. 뭘 안 쓰면 또 감점이라는 거야? 1, 조건이 있었거든. 1사분면에 있다 그랬거든. 그치? 봐봐. 얘가 몇 사분면에 있는 점이래? 1사에 있다는 거야, 1사. 1사분면에 있는 점들은 양수콤마 양수 아니겠니? 얘가 1사분면에 있다는 문제에 정보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A도 0보다 커야 되고 B도 0보다 커야 하는 거야. 그치? 이거 기존 사실이야. B 0보다 커야 되는데 재보란 말이야. A도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대입을 했는데 A가 이거랑도 똑같잖아. 그치? A가 이거잖아? 네. 그러니까 얘가 0보다 크다는 조건이 필요했다는 거야. 이게. 여기서 4를 넘기고 3 나눠주시면은 B는 또 누구보다 크다는 걸 알게 돼. B가 그래서 3분의 4보다 크다는 조건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요 2차 함수에다가 최소값 구한 건 요거는 줄게요. 요 범위를 안 적으면 또 감점이 된다고요. 여기다가 and B는 누구보다 커야 한다. 3분의 4보다 커야 된다. 이 조건 주셔야 되는데 3분의 4는 2분의 3보다는 왼쪽에 있어요. 더 작잖아요. 그래서 3분의 4가 이 정도의 자리 잡힘을 하면서 여기가 빵꾸가 뚫리면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값이 여기가 맞기는 해요. 맞긴 한데 이 범위를 빠뜨리면 감점이다. 요거 아마 대부분 지금 없을 거예요. 그 범위를 체크하세요, 빨리. 아시겠죠? 대부분 이 범위 놓칩니다. 갑자기 잡힐까요, 이게? 안 잡히죠? 잡힌 연습을 해야죠. 맨날 놓치거든요. 야, 그 집에서 강의 복습 안 할 거면 메모라도 좀 해. 그래야지 집에서 뭘 하지. 이게 들으면 되나? 되나? 여기 나중에 풀이가 수정이 되나 이게? 안 될걸? 경험상 그런데 한 2달 맞춰봤는데 공통수학 메모에 힘을 빌리던가 아니면은 오늘 바로 복습을 하시던가 둘 중에 하는데 이게 그냥 무방비 상태로 냅두면은 아저씨 용돈 주는 거잖아. 나 용돈 필요 없는 사람이야. 돈 필요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559만 원 갑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아, 이거 뭐야 또 비슷해. 아까 그거 여행 패키지. 갑니다. 장미를 팔아요. 장미 한 송이에 2,000원. 이런 데가 있어. 와, 봐봐. 장미 한 송이 엄청 비싼데, 그지? 300송이 팔려. 한 송이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그 판매량이 있는데 원래 그 가격에 따라 판매량 결정이 되잖아요. 300송이가 팔립니다. 이렇게 완전 기성들은. 그럼 봐야 되죠. 자, 2,000원에 팔면 300개가 팔린다. 근데 이제 사장 마음이 돈을 더 벌고 싶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올려요. 여기서 이 판매 가격을 20x1을 인상해 보겠대요. 10x를 인상해 보겠대요. 그러면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 판매량이 어떻게 됩니까? 예, 줄어들어요. 비싸니까 사람이 안 사겠죠. X송이가 줄어든대요. 그만큼 판매량이 줄어든다라는 정보를 주신 겁니다. 그럴싸하죠? 그럼 이제 새로운 판매 금액 만들어 볼게요. 자, 가격을 올리는 겁니다. 2,000원짜리였는데 10X만큼 가격을 올렸더니 판매량이 원래 300송이 팔렸는데 X송이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300 마이너스 X송이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새로운 판매 금액, 이게 새로운 판매량 곱해버리면 판매 금액. 얘가 최대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요거 판매 금액 P라고 할게요. P. 얘가 최대가 되는 순간이 궁금하기 때문에 전개 좀 하시면 돼요. 요거 요렇게 전개하면은 봐봐, 잘 봐봐. 전개하기 귀찮으면 이렇게 해도 괜찮아. 요거를 우선 요거 10으로 좀 묶어볼래? 10으로 묶어주면은 얘가 이제 x 더하기 200이 만들어지죠. 요거는 그냥 뭐 마이너스까지 뽑을까요? 보기 좋게. 요거 마이너스 1까지 뽑아주시면은 이 뒤에가 이제 x 마이너스 300으로 돼요. 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원래 대칭 축을 찾는다는 거는 정리 안 해도 돼요. 왜냐면 니네가 만약에 이거 능제로를 풀면은 근이 누구랑 누가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200이랑 300이 나오는 거지, 근이. 센 말은 이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기 때문에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라는 게 확실하고, 그리고 여기가 만나는 포인트가 마이너스 200, 여기가 300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차함수 그래프 그려져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방정식을 풀었을 때, 이 이차함수긴 한데,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 생기는 근들이 이 x축이랑 만나는 포인트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얘가 연결되는 값 마이너스 200, 얘 연결되는 값 300에서 만나고 최고차항 계수 음수라서 위로 볼록인 포물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말해보세요. 우진아, 대칭축 얼마짜리 게임이 이거?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거? 얼마니, 지원아, 대칭축? 50이지? 가운데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고? 더해서 반띵한다고. 그러니까 x가 여기가 50이 돼버리면서 x가 얼마인 순간? 50인 순간 돈을 제일 많이 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 50. x가 50인 순간이니까 얼마 올리고? 500원을 올리고. 그치? 여기서 돈을 500원을 올리라는 얘기죠. 500원 인상하면은요, 판매량이 마이너스 50송이가 덜 팔려요. 근데 이때가 돈을 제일 많이 벌어요. 알겠죠? 조금 더 올리시는 게 좋다는 얘기죠. 돈을 지금보다는. 저런 추세로. 그러면 장미 한 송이 가격 얼마겠니, 시원아? 장미 한 송이 얼마? 2,000원. 그렇죠. 2,500원. 500원 아니고요. 2,500원. 이러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안 어렵지. 활용 이런 느낌인데 뭐 이거 하면 되지. 그러다는 걸.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뭐 시험 문제 몇 개 있습니다. 일단 안 남았습니다. 563번을 좀 보겠습니다. 이제 읽어보시고요. 무슨 문제 하죠? 다음 문제는요? 563번입니다.
창규이 그 드라마 보니까 진짜 그런 엄마들이 있나 싶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누가요? 막 초등학교 같은 데 가면은 막 그게 말이 안 되지. 그게 이게 만약에 3번 문제 내가 틀렸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듣지 말라는 거야. 자존감 떨어진다고. 네? 어떻게 이거야? 아무튼 뭐 그렇기도 하고. 아, 그래서 진짜 이게 너무 막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고 거기서 막 약간 너무 이게 좀 심각하게 설명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엄마가 어딨냐? 있을까? 있으면 세상에 이런 일이 네, 그치? 그럴 일 없어. 뭐 어려운 문제 내지 말라는 거잖아. 틀리면 내가 자존심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내가 제대로 드라마 아직 못 봐서 모르겠는데 그럴까 고민 중이야. 추사경 보세요. 재밌어요. 추사경 전설이 돼요. 왜 저거를 그 보면 알아요. 전설이 됩니다. 내가 진짜 그럴까? 궁금한 거지. 좋아도 되는데.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림 좀 보세요. 자, 이번에는 이제 여기 이차 함수가 이제 꼭지점이 3,0짜리 이차 함수가 하나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만드나 봐. 이렇게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뭐 어떤 애는 이렇게 만들 수도 있지 뭐. 어떤 애는 뭐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지 뭐. 여기 잡아서 이 파란색처럼 만들 수도 있고요. 시원이 같은 애들은 야 개비라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그지? 자기 취향대로 만들겠지. 뭐 얇게 만들기도 하고 낮게 만들기도 하고. 그랬을 때 질문이 자 뭐가 최소가 되고 싶대? 뭐가 최소가 되고 싶대? 둘레.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이제 굳이 하나를 좀 체크하자면 뭐냐면 이 포인트는 이제 우리가 결과적으로는요 이 A라는 점이 어딘지를 몰라서 그래요. 어딘지를 모른다는 거죠. 여기를 그러면은 니네가 이게 T, 라고 이렇게 도입을 하셔야 돼요. 새로운 문자로. T, 라고 하자. 어딘지 모르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T를 집어넣으면 함수값이 되기 때문에 이 A점의 좌표를 T, T-3의 제곱으로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한 거야? 이 A점의 X좌표이기 때문에 여기를 T라고 가정을 하신 거예요. 그냥. T가 뭐 1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2.5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 T 움직인다 이런 뜻이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둘레 바로 쓸 수가 있는 게 여기 내가 A점의 좌표를 T라 가정을 했으면은 그럼 요 길이가 가로 길이가 T인 거 아니야? T. 그치? 노란색을 보시면 이런 애를 만들었는데 여기가 원점인데 지금 여기가 A점인데 A점 좌표를 이렇게 가정을 했다는 거는 현재 스코어 요 길이가 T라는 것이고 X좌표 그 다음에 요 길이가 이 점의 Y좌표 그래서 세로 길이가 어렵지가 않네요. 세로 길이는 T-3의 제곱이다. 이렇게 처리하실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둘레의 길이는 끝났습니다. 둘레의 길이는 요 가로의 길이랑 이 세로 길이 더하신 다음에 그냥 2배만 하시면 됩니다. 둘레 L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L. 둘레 L은 자 T에다가 T-3의 제곱을 더합니다. 더하시고 2배 이러시면은 둘레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둘레의 길이. 놓치면 안 되는 게 또 T는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어야 될까? 0과 3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범위 적혀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오비 길이가 T인데요. T가 0과 3 사이에 놓여져 있다. 깔끔하게 적어주시고 이제 요거 그냥 2차 함수 최소값만 구하시면 돼요. 요거 앞에 2배가 돼 있는데 전개 좀 해주면 얘가 이제 t제곱에다가 마이너스 6t인데 t를 더했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 5t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뒤에 상수항이 9가 생깁니다. 뭐 그래프만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이거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의 모습이죠. 이 안에 보시면 2배는 일단 함수값 다 2배 하면 되는 거고요. 이 안쪽에 애가 대칭 축이 얼마짜리입니까?
2분의 5짜리가 축이 만들어지죠. 그럼 최소값은 여기니까요. 여기다가 2분의 5 넣으신 다음에 2배만 하시면 답입니다. 둘레의 최소값을 이번에 구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풀어볼게. 여기 뭐 이것저것 있지? 뭐라 그래? 뭐 있던데? 우선 565번부터 가보자. 문제를 빨리 읽어봐. 여기 풀어야 돼, 알았지? 문제가 좀 어려워 보인다고 안 풀면 안 돼. 그럼 이제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진 거야. 자, 이렇게 됐대요. 자, 요 범위에서 보자고 합니다. 요 범위에서 y는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0이라는 2차 함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2차 함수가 있고요. 자, 이 친구의 최소값은 이 2차 함수의 최소값은 n에 따라서 변해요 라고 설명을 할 거예요. 좀 힘내세요. 거의 끝나갑니다. 그랬을 때 뭐 F2부터 F6까지 더해봐라 뭐 이런 문제거든. 어디를 좀 자세히 봤으면 좋겠냐면 요거를 좀 자세히 봤으면 좋겠다고요. 구간. 이 구간. 이 구간을 잘 봐봐. 이 구간이 어떻게 체크되어 있냐면 먼저 첫 번째로 꼭 봐야 되는 게 이런 구간은 이제 변하는 구간을 만났을 때는 이 떨어진 간격부터 반드시 체크해야 된다. 이거 얼마 벌어져 있니 이거? 간격이 얼마짜리야? 2짜리지? 요거 체크 반드시 해야 돼 이거. 그러니까 이게 n이 변해도 이 간격이 안 변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체크하면 좋은 게 센터야 센터. 이 가운데 체크하는 거야. 자, n-1과 n+1의 가운데가 어디죠? n이죠? 이 둘은 반드시 체크하세요. 알겠죠? 이 둘을 체크하면은 이제 보이는 게 좀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구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거 만약에 수리차에 체크하잖아? 가운데가 n인 거야. 이 n이 움직이는 거지. n이 누군지 모르는데 왼쪽으로 한 칸, 오른쪽으로 한 칸이라서 항상 떨어진 간격을 두 칸을 보면서 이쪽이 n-1이고 이쪽이 n+1 이런 느낌으로 보는 거야. 떨어진 간격은 무조건 두 칸. 근데 얘가 이렇게 될 수 없다고 지금. 간격이 무조건 2로 일정한데 이 n이 움직이면은 얘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두 칸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되게 쉬워 봐봐. 그러면 보세요. 이 그래프 그립니다. 우선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에요. 딱 그려주시고 대칭축이 얼마짜리냐면은 얘가요. 대칭축이 4짜리입니다. 근데 얘네가 뭐 F2부터 해달라 그러잖아요. F2부터 F6까지를 계산해봐라. 그럼 이게 봐봐. 이 F2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가운데를 2로 보면서 왼쪽으로 두 칸, 오른쪽으로 두 칸을 보는 거기 때문에 0에서 4까지를 보는 거예요. 아니죠. 한 칸 한 칸이죠. 왼쪽으로 한 칸, 오른쪽으로 한 칸. 얘가 그래서 요 정도의 1에서부터 3까지를 보게 되고요. 이제 느낌이 옵니다. 이렇게 다. 한 칸씩 벌려놓지 뭐. 5, 6 이렇게 있었을 텐데 F2라는 거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최소값이 여기죠. F2를 구하라 그러면은 여기가 최소값인 겁니다. 왜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를 보는 거라서 이쪽이 제일 낫죠, 그죠? 그래서 얘는 3을 집어넣으시면 되고, 이 함수 gx가 이름을 줄게요, 좀. 한 함수니까요. 이걸 gx 함수라고 생각을 하고, 이 F2라는 거는 이제 이 n이 2인 순간 이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는 건데, n이 2가 돼버리면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최소값이 여기죠. 얘는 그래서 그냥 g 함수한테 3는 것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F3 구하라 그러면은 가운데가 3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보게 됩니다. 맞죠? 그럼 최소값이 여기겠죠. 가장 낮은 포인트. 얘 여기서는 이게 G4로 계산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F5를 보라 그러면 F5는
가운데 놓은 상태에서 왼쪽으로 하나, 오른쪽으로 하나. 요렇게 보라는 소리죠. 그죠? 이렇게 봐봤자, 아이고, 왜 F4 안 했어? F4가 돼버리면, F4는 4를 가운데로 경계로 해서 3에서부터 5까지 보는 건데, 어차피 여기가 최소값 똑같아요. 얘는 그래서 어차피 해보나마나 G4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F5를 구하라 그러면은 가운데를 5로 놓은 상태에서 왼쪽으로 한 칸, 오른쪽으로 한 칸. 그래프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어라? 너도 여기네, 그치? 최소값이. 이것도 G4.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F6을 구하라 그러면은 6을 가운데로 해서 5부터 7까지를 보는 거라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여기가 최소값 G5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니네가 느낌이 올 거예요. G3랑요 G5랑 둘이 어떻습니까? 똑같죠. 가운데가 대칭 축인데요, 그죠? 그래서 요거 둘은 같은 거로 보시는데 요 3개 나와 있습니다. 그럼 G3만 계산합시다. 여기다가 3을 넣으면은요 저게 이제 9에다가 24를 빼고 10을 더하게 됩니다. 마이너스 5죠. 보나마나 얘도 마이너스 5고요. 그 다음에 G4만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4 넣읍시다. 4를 집어넣으면은 얼마죠? 마이너스 8인가요? 아닌가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6, 그러니까 16에다가 마이너스 32에다가 10을 더하니까 마이너스 6이 만들어지죠. 요거는 마이너스 6이다. 똑같은 거 3개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답은 여기다 2배 하셔서 여기다 3배해서 더하시면 되겠어요. 요거 2배 해버리면 마이너스 10, 요거 3배 해버리면 마이너스 18. 답이 마이너스 28이 되겠다. 그러니까 없는 거 없죠. 자, 간단하게 보세요. 구간이 마이너스 2에서 3까지라고 하는데 함수가 지금 이제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배의 절대값 x에다가 플러스 k라고 합니다. 최대값이 6이죠. 최소값을 구해야 돼요. 자, 보세요. 하는 거 잘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쌤이 이것 때문에 잠깐 시간을 드린 건데 이 x제곱이라는 거는 절대값 x제곱이랑 똑같다는 걸 아시죠? 성질이라 했잖아요. 그치? 머리에 넣으라고 했다 이거. 그러니까 이 앞에 x제곱을 절대값 x제곱으로 바꿔도 문제가 없어요. 얘는 그러면은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가 절대값이 다 x에 붙어 있잖아. 그러면 절대값이 x에 붙어 있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냐 이건데. 절대값이 없을 때 그래프를 먼저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게 절대값이 없을 때의 그래프죠. 절대값을 x에 붙인 겁니다. 그러면은 절대값이 없을 때를 먼저 그릴게요. 이 친구의 그래프의 모습은 대칭, 그러니까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축이 1짜리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아마 대칭축이 잡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프의 모습이 이렇게 가요. 이렇게 생긴 그래프죠? 근데 절대값을 x에 붙일 때 어떻게 변화하냐면 이 y축보다 오른쪽은 그대로 살리셔야 돼요. 요건 살려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살린 부분을 절대값을 x에 붙인 이 친구의 그래프의 모습은 이거를 이렇게 y축 대칭을 시키면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엉덩이 탐정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그래프가 주인공 그래프예요. 이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 다시 한번 나중에 복습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만들어지고 여기는 누가 뭐라면 당연히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어요. 대칭을 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리고 여기서 만나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선을 그어주잖아요. 이렇게 선을 그어주면은 이게 2차 함수 원래 이게 2차 함수 모습이죠. 이렇게 여기가 이제 원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제로죠. 그러니까 제로니까 같은 간격 벌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누가 뭐라 해도 2인 걸 알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는 마이너스 2인 것도 확보가 되겠죠. 근데 얘네가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보라 그랬냐면은 마이너스 2에서부터 3까지를 보라 그랬기 때문에 자 여기서부터예요.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3은 좀 더 멀리 가셔서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는 여기서 엉덩이 탐정 뽕뽕뽕 여기까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최대값이었던 거죠. 최대값의 문제에서 얼마나 그랬냐면 6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가 6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3 넣었을 때 6 잡아 주시면 되겠네. 여기다가 3을 넣으시면 앞에 거는 제곱하면 9, 그 다음 마이너스 2, 3에 6 플러스 K가 되는데 B가 6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K 값은 3인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최소값은 뭐 이만큼 중에서 최소값이기 때문에 여기 체크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여기랑 똑같아요. 적은 거라서 1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최소값은 x에다가 1을 대입하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1을 퐁당퐁당 빠뜨려 주시면 얘는 그러면 1에다가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k가 들어가셔야 되는데 k 값이 3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정답은 2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절대값이 되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